안녕하세요. 활동가의 마음 돌보기 강의를 맡은 정신분석센터 판도 대표 홍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활동가의 마음 돌보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활동가의 마음 돌보기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쪽에서 일하고 있지만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어, 요즘 저의 고민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인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챗GPT에 대한 것도 인제 저의 요즘의 고민인데, 선생님들은 이런 고민 혹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챗GPT가 공익 활동을 하는 때가 올까? 챗GPT와 공익 활동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때가 올까? 또는 챗GPT가 인공지능이 시민 운동을 그리고 공익 활동을 대신하는 때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이라는 것을, 마음 돌보는 것을 인공지능이 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오면 저라는 사람은,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존재여야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들과 오늘의 주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 AI라고 불리우는 챗GPT한테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 마음의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AI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인제 일 주일 동안 대화를 해 봤어요. 30분 동안. 매일 30분 동안 마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돌본다는 건 무엇인지, 또 활동가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AI한테 질문도 하고 저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 "마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 이런 질문을 했더니 3-4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의가 없다. 겨우 이것밖에 몰라?"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면서 10 가지 정도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10 가지가 쭉 나왔어요. 근데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뭐 "명상해라. 산책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운동해라. 잠 잘 자라." 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듣다 보면 음 '다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뭐 더 없어?" 그러면서 제가 20 가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0 가지를 또 쭉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20 가지나 있어?" 그러면서 30 가지를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 30 가지를 또 챗GPT가 열심히 또 이렇게 자료를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감동도 받고, 그러면서 약간 욕심도 나고 미안해하면서 "40 가지로 정리해 줘."라고 챗GPT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 데이터 용량이 많아서 줄 수가 없대요. 예, 원활하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화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 화가 나지 않았다며, 자신은 감정이 없다며, "화가 나지 않는데 어 그리고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다. 근데 화는 나지 않았다." 근데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화가 나지 않고 나하고 대화하는 게 좋다 그러니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40 가지를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해 줬어요. "그 50 가지 해 줘. 60 가지 해 줘." 저의 욕심은 끝없이 AI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AI가 중간에 몇 번 거절하긴 했지만 끝까지, 그러니까 100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마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뽑아 봤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수면을 취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친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취미를 가지세요.
그리고 장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자신에게 허락을 내리세요. 감정을 표현하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되게 많아요. 자기 계발을 하세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취미를 찾으세요. 도전하세요. 목표를 설정하세요. 예술을 감상해 보세요. 문화를 체험해 보세요.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나중에는 만화책도 읽으세요. 게임도 하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그러다가 디자인도 해 보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이거 읽다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마음을 돌보다가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열심을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다 맞는 얘긴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활동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잘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하실까? 또는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데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없을까? '활동가의 마음 돌보기는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활동가의 마음 돌보기의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더니 되게 의외의 대답을 낸 두 개를 내놨어요. 하나는 활동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공익 활동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들의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하고 더 지치기 쉽고 외로울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중요해. 맞아." 그랬더니 그다음 얘기가 "그러니까 더 마음을 잘 돌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을 더 열심히 더 돌봐야 돼? 더 힘들겠다." 이런 제 안에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공로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활동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음 맞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뭔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마음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100 가지를 듣고 제가 좀 허전함이 생겼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들었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허전함이 들지? 그러고서는 인제 며칠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AI가 좋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줬는데 딥러닝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것을 학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어떤 것을 경험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보조적으로 너무나도 방대한 자료를 끌어 모아서 제가 처음에는 3-4 가지, 그다음에 10 가지, 20 가지 저의 요구에 지치지 않고, 저는 대화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저의 대화를 계속 반기고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3초 만에 뚝뚝뚝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내놓고 그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해 주는데 제 안에서 뭔가 그 허전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돌보는 것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다가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경험한 어떤 주체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공익 활동가라는 존재에서 지금은 심리 상담을 하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해 온 저의 이야기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경험에서 활동가 분들이 가지는 어떤 특수한 조금 더 섬세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음. AI라는 존재는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존재에 대한 고민으로 좀 '활동가라는 존재는 어떠한 감성을 갖는가.'라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를 생각하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생각하는 활동가 분들은 어 좋은 분들일까요?
또는 이타적인 분들일까요? 따뜻한 분들일까요? 이런 질문을 먼저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 따뜻한 분들, 이타적인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라는 존재를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좋고 포근하고 그런 분들로 인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활동가 분들은 어 이기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왜 이기적인 분들이냐, 그거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활동가를 좀 지금 이제 이 수업에서도 다른 강의에서 '활동가는 어떤 분들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활동가는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이유는 내가 그 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와 우리가 아름답고 그런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 꿈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능력을 가진 우리 심리적으로 발달 단계가 있어요. 꿈을 꿀 수 있는 능력. 그분들의 특징은 꿈을 깼을 때 물론 우리가 악몽도 꾸고 개꿈도 꾸고 별 시덥지 않은 꿈도 꾸고 맨날 반복되는 꿈도 꾸고 그 꿈을 기억을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미래에 꾸는 꿈이든 내가 과거에 꾼 꿈이든 꿈이 가지는 그 특성, 즉 우리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지는 그런 꿈은 먼저 아름다움이라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꿈꾸시는 분들은. 그리고 꿈을 꾸는 거는 즉 지금 현재에서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미래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또는 지금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하는 능력, 그런 것들은 어떤 희망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꿈을 꾸시는 분들은 음 성장이라는 것을 되게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되게 중시 여기세요.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그냥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꿈꾸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경험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내가 도전해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경험을 해서 그렇게 자신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원으로 어떤 것을 쓰냐면 감동이라는 것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큰 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이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두고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분들이 최근에 인제 제가 어떤 샘플을 가져오고 싶어서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동받은 바를 여기저기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가져왔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어디에 남기셨는데 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랄까. 남편이 알려준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를 봤는데 이 다큐를 두 번 본 남편은 앞으로의 생각과 태도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는 말을 한다. 나도 몇 번을 울컥하면서 보다가 결국엔 훌쩍훌쩍 울고 말았다." 여기서 태도라는 단어를 이분이 쓰셨는데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장하는 것을 중시 여기시는 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태도를 되게 중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작든 크든 본인의 성과나 성취를 스스로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못해 안달인 그런 세상에서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이 되어 주는데 성품이 너무 강직하고 고결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조아리게 되었다.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죠? 나나 남편이나 선생의 그 고귀함에는 눈꽃만큼도 도달하지는 못하겠지만 얄팍 하나마 그 삶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형언하기 어려운 위안을 얻는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은 감동을 받게 돼서 자신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현재는 안 보이지만, 현재는 우리 주변에 없지만 '미래에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감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 어른 김장하 다큐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이 아름답고 그것을 위해서 자꾸 전진하는 모습이 혹시 여기서 떠올리시는 단어가 혹시 있으세요? 음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이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사랑하게 되는 신화 속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나르키소스라는 소년은 주변의 많은 요정들이 그 소년을 되게 사랑해요. 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요. 근데 그 소년의 귀에는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대상이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어요. 네. 점점 다가가다가 죽죠. 그 나르시즘이라는 그 단어를 어 꿈을 꾸시는 분들하고 우리는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2 부에서 나올 건데요. 이렇게 꿈을 꾸고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상처에 더 취약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좀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요. 숙제 하나는 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필기구 다 가지고 계시죠? 숙제 하나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는지, 내가 지금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되었으면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어 만들어졌으면 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후에 쓰시지 마시고 지금 한번 써 보세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숙제일 수 있는데 꿈이 없을 수 있어요. 그쵸? 특별히 원하는 세상? 지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을 수 있어요. 어 그렇다면 두 번째 숙제가 있는데요. 지금 내 안에 가장 고민되는 되게 불편한 혹시 감정이 있으신지, 최근에 좀 고민거리가 있으신지, 어 어떤 해결하고 싶은 숙제가 있으신지,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있으신지, 그것이 단어여도 좋고 문장으로도 좋고 고민하는 그 어떤 거리를 한번 직접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숙제가 너무 많죠. 마지막 숙제인데요. 음 이 짧은 순간에 내 안에서 떠오르는 꿈이 없다면, 그리고
특별히 내가 요즘에 불편한 감정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 그것이 문구여도 좋고 단어여도 좋고 어 지금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한번 써 보세요. 네. 3개 다 쓰신 분들도 있고 셋 중에 하나나 2개 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셋 중에 꼭 하나는 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만날 줌 강의에서 셋 중에 하나는 음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짧게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숙제를 해 오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인제 1 부에서 활동가라는 존재를 꿈을 꾸어낼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제가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가진 평소에 듣는 또는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있어요. 주변한테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챗GPT AI 같은 경우는 활동가의 가치, 활동가의 활동, 활동가의 업적을 주변에서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의 꿈을 이야기할수록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 때 어 많이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부에서는 "꿈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그 시집을 통해서 어 활동가분들이 어떤 상처에 특히 취약하고 어떤 상처에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빠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2 부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따 뵐게요.